노후에 현금 10억이 있어봐야 아무 도움 안 돼요. 100억? 더 도움 안 돼요. 노후는 젊을 때와 다릅니다. 여러분이 젊을 때는 지킬 힘과 능력이 있습니다. 이때는 목돈 갖고 있어야 돼요. 하지만 노후가 되면 목돈 갖고 있는 것보다 연금을 갖고 있는 것이 더 좋다. 목돈은 내가 지켜야 하는 것, 연금은 나를 지켜주는 것이라고 했어요.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연금 1등 연금 박사 이영주입니다. 연금에 대해서 궁금할 때, 내 연금 어떻게 준비해야 되나 고민되실 때 연금 박사가 있으니까 연금 박사도 많이 문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노후 자산을 준비하면서 현금 10억을 가지고 고민한다. 이게 잘못된 거예요. 현금 10억 가지고 있으면 노후에 큰일 납니다. 네, 이게 우리가 노후를 한 번도 제대로 생각해 본 적이 없으니까 이런 이야기들을 하시는 거예요. 노후에 현금 10억이 있어봐야 아무 도움 안 돼요. 100억? 더 도움 안 돼요. 노후는 젊을 때와 다릅니다. 젊을 때는 우리가 목돈을 마련해서 집도 사고 뭐 자식도 교육시키고 여러 가지 자산을 형성하는 게 되게 중요하지만 결국 노후가 되면 통장에 갖고 있어 봐야 내가 그 돈을 관리하고 지켜내야 돼요. 그죠? 그런데 중요한 건 젊을 때도 돈을 관리하고 지키는 게 쉬워요, 안 쉬워요? 요즘처럼 주가가 급등 급락하지 않습니까? 뭐 트럼프 한마디에 올랐다 떨어졌다. 잠이 와, 안 와? 잠이 안 와요. 그죠? 우리가 비행기 타면 터뷸런스가 심하잖아요. 오르락내리락 오르락내리락. 그럼 멀미나 안 나? 멀미나요. 근데 젊은 사람들은 건강하니까 좀 버틸 수가 있고 참을 수가 있어. 근데 나이 들어가지고 몸도 안 좋은데 터뷸런스 겪어봐. 미쳐요. 그냥 도착하는 순간 녹초가 되는 겁니다. 지금 노후는 그래요. 노후는 지금 젊을 때보다 활동력 떨어지고 판단력, 기억력이 전부 떨어지는 시기예요. 이때 여러분들이 통장에 10억, 아니 50억, 아니 100억 갖고 있어 봐야 내가 그걸 관리하고 지키느라고 너무 힘들어. 혹시나 누가 훔쳐가지 않을까, 누가 빌려달라고 했다가 또 못 받지 않을까, 사기당하지 않을까, 보이스피싱 이런 고민을 하고 살아야 됩니다. 노후를 연구해 보니까 노후에 통장에 10억, 100억 있는 사람보다 더 행복한 사람들이 누군가를 봤더니 그들은 매달 꾸준하게 연금 소득을 받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왜냐면 제가 그래서 목돈과 연금의 차이점 중에서 목돈은 내가 지켜야 하는 것, 연금은 나를 지켜주는 것이라고 했어요. 여러분이 젊을 때는 지킬 힘과 능력이 있습니다. 이때는 목돈 갖고 있어야 돼요. 하지만 노후가 되면 목돈 갖고 있는 것보다 연금을 갖고 있는 것이 더 좋다. 자, 그러면 우리가 노후의 자산의 목표는 이제 현금 10억, 현금 50억이 아닙니다. 이 목표를 바꾸셔야 돼. 연금 받기 전까지 내 인생의 자산 목표는 뭐 5억, 10억으로 가겠지만 내 노후를 고민한다면 노후의 목표는 통장에 10억이 아니라 월 소득 500만 원, 평생 월급 500만 원은 만든 것. 이것이 여러분의 목표가 돼야 돼요. 물론 평생 월급 500만 원이 사실 뭐 충분한지 아닌지는 사람에 따라 약간씩 다르겠지만 그래도 현재 대한민국 상황을 봤을 때 물가 상승률 여러 가지 뭐 기대 수명 고민했을 때 평생 월급 500만 원 만들기 이것만 준비되어 있으면 그 다음에 뭐 통장에 10억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노후에 걱정 없이 돌아가시는 그날까지 매달 500만 원이 평생 나오는 인생 한번 상상해 보세요. 걱정이 있겠어요? 걱정이 없어요. 우리가 주변에 보시면 지금 이 평생 월급 500만 원을 받고 여유 있고 행복하게 사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분들이 누구냐? 공무원, 교사 은퇴하신 분들, 교사 맞벌이로 은퇴하신 분들이 두 분 합쳐서 700, 800만 원의 연금을 평생 받아요. 물가 상승률 연동해서 받습니다. 걱정이 있겠습니까? 네, 뭐 집이 있건 없건 저는 뭐 한 달에 700만 원, 800만 원 연금 받으면 집이 무슨 필요가 있어? 집이 그냥 에어비앤비, 전 세계 에어비앤비가 내 집인데, 그죠? 이렇게 사는 거예요. 즐겁게 그냥. 뭐 다 에어비앤비 있으면 청소 다 해주지. 뭐 돈이 뭐가 들어가? 내가 내 집에 있으면 내가 청소해야지. 힘들잖아요. 물론 집도 중요하지만 결국 노후에는 평생 월급 500만 원 만드는 작업 지금부터 준비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질문 꼭 해요. 월 500만 원 지금 벌기도 힘든데 나중에 노후에 평생 월급 500만 원 어떻게 받니 연금을, 이런 질문 하시는데 우리 다 같이 우리 구독자 여러분 손바닥 내밀어서 손바닥 뒤집어 봐요. 쉬워 안 쉬워? 쉽죠? 네. 평생 월급 500만 원 받는 거, 이 손바닥 뒤집는 것보다 훨씬 쉬워요. 이게 왜 어렵다고 생각하냐? 관심이 없기 때문에. 제가 지금부터 여러분에게 마술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마술. 월 500만 원 연금 만드는 마술을 보여드릴게요. 나는 지금 500만 원 벌기도 힘든데 노후에 어떻게 월 500만 원 연금을 평생 받지? 라고 고민하시는데 지금부터 알려드릴게요. 연금은 평생 월급 500만 원은 하나의 연금으로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3층, 4층 탑을 쌓는 겁니다. 자, 첫 번째, 1층 연금, 국민연금이에요. 국민연금, 여러분 지금 당장 국민연금 앱을 키거나 국민연금공단 전화하셔가지고 내가 65세부터 국민연금 얼마만 나오는지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직장 생활을 꾸준하게 한 사람들이라면 정상적으로 아주 무슨 뭐 고액 연봉이 아니라도 한 사람들은 미니멈 100만 원에서 150만 원이 나옵니다. 조금 더 열심히 잘하시는 나이 드신 분들은 200만 원이 넘어요. 근데 뭐 200만 원 넘는 사람들은 되게 좀 열심히 준비해온 사람들이라고 치고, 우리가 그냥 직장 생활만 꾸준하게 하면서 또 과거에 못 낸 거 좀 내기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국민연금을 붓는다면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적게는 200, 그다음 일반적으로 150만 원 만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국민연금만으로 내가 150만 원 연금 만드는 거예요. 자, 두 번째, 퇴직연금입니다. 직장 생활을 열심히 하고 나면 퇴직할 때 퇴직금이 주어지죠. 그죠? 뭐 퇴직금 중간 정산하신 분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어쨌든 퇴직금으로 내가 적게는 1억, 많게는 2억 정도를 만든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퇴직금 2억 만드는 게 어려워 보이지만 직장 생활 30년 꾸준하게 하면 누구나 만들 수 있는 액수예요. 그걸 못 만드는 이유는 중간에 자꾸 뺏쓰거나 이직을 하면서 중간에 퇴직금 받아가지고 다 까먹거나 이러니까 그런 거지. 이런 거 말고 연금에 관심을 가지고 내가 월급 받는 건 쓰되 퇴직금은 건드리지 않겠다. 이건 내 노후자금이라는 생각으로 꾸준히 직장생활 동안 모으면 누구나 다 1억에서 2억 만들 수 있습니다. 이거 연금으로 바꾸면 월 100만 원씩 평생 만들 수 있습니다. 2억 정도면. 자, 그러면 국민연금과 퇴직금만 두 개만 가지고 국민연금 150만 원, 퇴직금 100만 원이 가능해요. 일반적인 직장인은 누구나 가능해. 이걸 까먹지만 않았더라면, 제대로만 냈다면. 자, 그럼 두 개 합쳐서 얼마예요? 월 250이에요. 이미 절반은 끝났어요. 자, 그런데 월 250만 원의 평생 연금을 준비하면서 내가 한 게 있습니까? 내가 한 거 없어요. 내가 한 거라곤 직장 상사가 괴롭혀도 꾸준하게 참고 뒤에 가서 술 한잔 마시면서 그냥 참으면서 직장 생활을 꾸준하게 한 거밖에 없어요. 그러면 국민연금과 퇴직연금은 자연적으로 쌓입니다. 내가 뭘 낸 게 없어. 근데 이제 일반적으로 이걸 못 쌓으신 분들이 누구냐면 직장에서 뛰쳐나가거나 뭐 사업해보겠다고 또 끼적끼적 대거나, 그죠? 네, 자영업자, 프리랜서 이러한 거 하신 분들, 그런 분들이 내 연금을 좀 소홀히 하신 분들, 이런 경우가 연금이 덜 쌓이는 것이지 직장 생활하면 누구나 다 250 쌓입니다. 거기다가 국가는 개인에게 연금을 준비하라고, 좀 준비를 더 많이 하라고 독려하기 위해서 연금에 대해서 세제 혜택을 주고 있어요. 이게 개인연금의 세제 혜택인데, 연금저축이나 IRP 같은 상품은 납입할 때 세액공제를 받아요. 직장인이나 사업하시는 분들 연말에 환급 받으면 좋잖아요. 연금저축 하시는 거고. 또 비과세 연금 같은 경우에는 납입할 때 세제 혜택은 없지만 연금 탈 때 세금 없이 받을 수 있어요. 자, 이런 비과세 연금도 있어요. 자, 이런 개인 연금에 뭐 연간 900만 원, 연간 1,800만 원 이렇게 늘 필요 없어. 그냥 한 달에 30만 원, 40만 원, 내 월급의 한 10% 정도만 20년간 불입해 보십시오. 그럼 여기서 65세부터 한 달에 100만 원씩 연금 만들 수 있습니다. 자, 이거는 수익률을 높이라는 얘기가 아니라 한 달에 30만 원, 40만 원씩 꾸준하게 직장 생활 동안만 불입한다면 세액공제를 받든 비과세를 받든 나중에 연금을 한 달에 100만 원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개인연금까지 하게 되면 얼마예요? 350만 원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한 거라고는 한 달에 3, 40만 원 개인연금 불입한 거 말고는 아무것도 없어. 350만 원. 자, 근데 만약에 내가 맞벌이야, 맞벌이. 그럼 어떻게 돼요? 곱하기 700이에요. 끝. 자, 근데 나는 맞벌이는 아니야. 우리 집사람은 또 살림을 해. 자, 그러면 나는 이제 350까지 준비하는 거잖아요. 거기다가 우리가 노후에 이제 연금을 받을 때 평생을 거쳐서 내가 연금 준비나 이런 거 재테크를 잘하지는 못했지만 집 한 채는 마련했을 거 아닙니까? 우리나라에는 집을 담보로 연금을 주는 주택연금이라는 제도가 있어요. 이 주택연금이 70세에 가입하시게 되면 시세 1억당 30만 원 나옵니다. 이 집에 살면서 1억당 30만 원 받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뭐 서울에 있는 시세 10억짜리, 20억짜리 집은 계산도 하지 말고 그냥 평균적으로 집값 한 5억 정도 되는 집, 집을 가지고 내가 연금 받는다. 그러면 1억당 30만 원이니까 5억이면 150만 원의 연금을 평생 받습니다.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으로 350 쌓았고요. 주택연금으로 150 더하면 그냥 500이에요. 아시겠죠? 어려워요? 다시 한번 손 내밀어 보세요. 뒤집어요. 쉬워 안 쉬워? 쉽잖아요. 지금 여기서 이 평생 월급 500만 원 만들기 위해서 한 거라고는, 개인적으로 한 거라고는 개인연금 30만 원 불입한 거 말고 없어. 집은 내가 마련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게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걸 못하는 이유가 뭐냐? 국민연금 내라니까 안 내고 연체하고, 퇴직금 중간에 이직하면 다 까먹고, 그죠? 개인연금 중간에 넣었다 뺐다 해지하고, 집은 어떻게든 자식 주고 가야지, 그죠? 이걸 가지고 또 안 주고 하고, 이러니까 연금에 대해서 목표를 가지지 않고 관심이 없으니까 못하는 것일 뿐이지, 관심만 가지고 한 10년, 20년만 준비하면 누구나 다 가능하다. 누구나 다. 아시겠죠? 이제 대한민국은 고령, 초고령 사회로 갑니다. 노인 인구 1,000만, 2,000만 시대로 가요. 이제 우리가 연금에 대해 고민해 볼 타이밍이 됐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지금까지는 주식, 부동산, 재산 늘리는 거 고민 많이 하셨겠지만 이제 그중에 단 10%, 20%만이라도 연금에 대한 자산으로 이전하신다면 누구나 가능하다.
제가 연금 부자들이라는 책을 쓰면서 목돈과 연금의 10가지 차이점을 정리했고요. 이번에 출간한 50세 김 부장의 연금 공부에도 목돈과 연금의 차이점 10가지 담아놨습니다. 보시면서 중간중간 읽다 보면 목돈이 왜 노후에 목돈보다 연금이 더 중요한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10가지 차이점을 쓴 것 중에 여러 가지 다 내용이 있어요.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목돈을 내가 지켜야 하는 것이고 연금은 나를 지켜주는 것이다. 이게 사실 뭐 가장 또 노후에 필요한 상황이 됩니다. 그 이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사실 노후에 연금이 더 중요한 이유는 내가 목돈을 관리할 수 있을 만큼 능력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점점점 나이가 들어가면서 이제 신체적인 능력들이 떨어지고 있다는 거죠. 잘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러분들은 주식 좀 많이 하시고 뭐 ETF 이런 거 하지 않습니까? 연금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제 얘기를 하시는데 이렇게 투자를 하는 것이 점점 쉽지 않습니다. 공부를 하고 시장을 공부하고 이런 거 나이 80에 하시겠어요? 그래서 제가 목돈과 연금의 차이점 중에서 뭐라고 썼냐면 목돈은 빼쓰는 것, 연금은 타쓰는 것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보면 느끼는 게 있습니다. 왜 목돈 가진 사람이 노후에 불안할까 봤더니 목돈에서 빼서 쓰기 때문이에요. 목돈에서 빼다가 영어로 뭔지 아세요? 빼다는 마이너스예요. 빼다가 영어로 뭐냐고 물어봤더니 공부 잘하는 사람들은 withdrawal 뭐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뭐 extract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 자, 이게 문제야. 그냥 목돈은 빼는 겁니다. 마이너스 인생을 살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목돈을 내가 잊어버리고 목돈을 연금으로 가입하는 거예요. 연금으로 바꿔버립니다. 통장에 1억, 2억은 없지만 한 달에 100만 원씩 연금 평생 받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계속 즐겁게 사는 겁니다. 한 달에 200만 원 연금 받는데 한 달 내내 썼는데 말이 됐는데 아직도 통장에 한 50만 원 남았어. 뭐 하시겠어요? 이거 뭐 교회 가서 헌금해도 되고 손주 용돈 줘도 되고 맛있는 거 사 먹어도 됩니다. 어차피 다음 달에 또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연금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연금을 타다라고 얘기합니다. 월급 탄다, 용돈 탄다, 개 탔다. 타다라는 개념은 들어오는 개념, 평생 들어오는 플러스의 개념이에요. 목돈 가진 사람은 그래서 마이너스 인생을 불안하게 사는 것이고 연금 가지신 분들은 연금 타면서 플러스 인생을 행복하게 사시는 겁니다. 그래서 뭐 이거 말고도 제가 10가지 차이점 다 썼는데 한번 읽어보시거나 고민해 보시면 왜 노후에 목돈보다 연금이 중요한지를 다 깨닫게 되실 거거든요. 저는 이렇게 얘기해요. 목돈이 더 중요하지 않냐, 내가 자산을 불리는 게 더 중요하지 않냐라고 얘기하신 분들께 늙어보지 않고 얘기하지 마라. 늙어보면 다 깨닫는다. 특히 연금이 어떻게 연금을 준비해야 되냐고 물어보는데 이런 거를 보시니까 무슨 공부를 하면서 책을 보시더라고요. 근데 중요한 건 어떻게 노후 준비를 해야 어떻게 연금 준비를 해야 행복한지는 누구한테 물어봐야 되는지 아십니까? 이거는 지금 연금 받고 있는 사람한테 물어봐야 돼요. 지금 연금 받고 있는 사람한테 과연 어떤 연금이 좋습니까? 연금이 왜 좋습니까? 물어보시면 노후를 살고 계신 분들이니까 다 답변해 준다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건 연금을 어떻게 준비해야 됩니까? 젊은 놈한테 물어보면 안 돼요. 30, 40대한테 물어보면 안 돼요. 왜냐면 30, 40대는 계산기로 노후를 준비하거든요. 노후는 절대 계산기로 준비하는 게 아니다. 실제 연금 받고 계시는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어떤 연금으로 노후를 보내고 계신지를 한번 잘 보시면서 노후를 준비하신다면 여러분 노후에 목돈을 준비하는 것보다 연금을 준비하는 것, 그 중에서도 평생 연금을 준비하는 것, 이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걸 느끼시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노후를 고민해보지 않은 젊은 층에서 이런 거 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게 딱 차이가 있어요. 연금을 이미 좀 고민해봤다거나 연금을 받는 사람들과 수많은 이제 경험이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ETF로 연금 준비하지 않아요. 왜냐면 연금을 가지고 딱 내가 연금을 많이 받으려면 일단 어떻게 돼? 한 달에 뭐 월 500만 원 받는 게 아니라 일단 내가 연금 계좌에 잔고를 늘려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수익률을 많이 내는 걸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30, 40대에 젊을 때 앉아가지고 연금 가지고 ETF 공부해가지고 수익률 내. 주가가 올라가면 또 수익 나고 아니면 떨어지고. 그죠? 이걸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지금처럼 수익률을 연 5%, 10%를 계속 내게 되면 뭐 20년은 얼마가 쌓이고 그럼 내가 연금 얼마 받겠지. 이런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일단 첫 번째 문제가 뭐냐면 연금을 준비하면서 ETF나 펀드를 많이 하시는데 펀드 좋아요. ETF 좋아요. 그런데 저는 여기서 우리가 가장 큰 문제가 뭐냐. 내가 노후를 준비하면서 매일 주식을 쳐다보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문제예요. 사실 노후를 준비한다면 내가 이거 1년, 2년 뒤에 쓸 자금이 아니라 10년, 20년, 30년 뒤에 쓸 자금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어떻게 되냐면 나는 연금 펀드를 하든 연금 ETF를 하든 관계없이 그냥 묻어두고 잊어버릴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지금 이 젊은 분들이 노후 준비하면서 투자를 공부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매일 시황을 공부하면서 방송을 보면 유튜브를 보면서 또 책을 보면 공부하면서 뭐냐면 내일 주가가 오를 것이냐 떨어질 것이냐 앞으로 뭐 미국 주식이 좋을 것이냐 한국 주식이 좋을 것이냐 이걸 고민하면서 그때그때 타이밍을 달리해가지고 매수 매도를 하고 반복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 거야. 이게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거냐? 자, 우리가 육상 종목이라 보면 육상 종목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100m 달리기가 있고 마라톤이 있죠. 100m는 단거리,
마라톤은 장거리. 자, 근데 이 두 가지 종목이 한 선수가 두 개를 뛸 수 있습니까? 아니죠. 완전히 다른 종목이에요. 같은 육상이라고 하나 단거리를 뛰시는 분들은 딱 10초, 20초의 전력 질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기진맥진 하면 돼요. 자, 그런데 마라톤 뛰는 사람들은 42.195km를 뛰어야 돼요. 이분들은 처음에 시작하자마자 전력 질주하면 돼, 안 돼?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단거리는 시작하자마자 전력 질주하는 게 맞지만 장거리는 처음부터 끝까지 동일한 페이스를 얼마나 잘 유지하느냐가 그 마라톤을 완주할 수 있냐의 또 비결입니다. 우리가 연금을 준비하는 것은요, 장거리를 가는 거예요. 우리는 30년을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장거리 마라톤을 뛰면서 전력 질주하고 있는 거예요. 시작하자마자. 그러니까 시작하자마자 500m, 1000m를 전력 질주했잖아. 근데 하니까 보니까 어때? 지치잖아. 특히 최근에 무슨 뭐 이란 전쟁한다고 주가가 오르락내리락 하지 않습니까? 이런 거 내 연금 자산 가지고 매일 하루에도 막 몇십만 원, 몇백만 원씩 오르락 오르락내리락. 이걸 보고 있으면 지쳐요. 얼마 가지도 못해. 그럼 장거리는 긁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단기 투자하겠다면 공부하시는 게 맞아. 하지만 연금은 절대 공부하면 안 돼요. 아시겠죠? 연금을 준비하기 위해서 가장 좋은 투자 전략이 뭔지 아십니까? 4글자. 자동이체. 아시겠어요? 내가 펀드든 ETF든 자동 이체해두고 매달 내가 50만 원씩 사기로 했다. 그러면 돈이 통장에 월급이 들어오면 거기서 자동으로 매수를 해주는 구조로 만들면, 그리고 내가 잊어버려야지 그게 20년, 30년을 가요. 근데 지금 젊은이들 뭐 하고 있냐면 ETF 산다고 해가지고 매달 월급이 50만 원 들어오면 50만 원 가지고 25일 날 아침 9시부터 주식 앱 켜가지고 내가 연금 계좌에서 오늘 살까? 말까 고민하고 있는 거야. 원래 25일 날 매달 사기로 했어. 근데 갑자기 들어왔더니 갑자기 주가가 폭락을 하고 있어. 막 사이드카 발동되고 있어. 사야 돼 말아야 돼. 지금 있는 것도 팔아야 되는데 지금 이걸 사야 되나 고민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돼? 일단 오늘을 좀 넘어가 보자. 내가 25일 날 사기로 했지만 오늘은 참고 내일 한번 상황 보면서 사자. 그런 거예요. 근데 갑자기 내일 또 어떻게 돼? 주가가 폭등을 해. 폭등하면서 나한테 시간을 줘? 그냥 시작하자마자 폭등인데? 폭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생각이 들어? 어제 샀어야 되는데 내가 어제 괜히 또 기다렸네. 이런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또 못 사요. 그럼 원래 26일날 사기로 했는데 26일도 못 사고 27일도 못 사고 이런 생각이 되는 겁니다. 이걸 가지고 매일같이 주가를 보면서 일희일비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단기 투자를 하면서 ETF를 하는 건 저는 오케이. 100번 맞다고 생각해. 하지만 장거리 연금을 준비하면서 매일같이 시장을 공부하고 매수매도 타이밍을 공부하고 있다면 이미 긁는 거야. 아시겠죠? 혹시 이 방송 보시는 젊은이들 중에서 내가 그렇게 하고 있다? 니네들은 긁었어. 어차피 안 돼. 그리고 왜냐면 좀 하다가 지쳐서 포기할 거고 나중에 돈 또 필요하면 세금 다 토해내고 다 빼갈 애들이야. 하지마. 그냥 어차피 연금을 쳐다보는 것 자체가 긁는 거야. 아시겠죠? 왜냐면 그쵸, 생각해봐. 내가 마라톤 육상 선수 감독인데 지금 육상 마라톤을 뛰기로 해가지고 선수를 육성하고 있는데 얘가 오자마자 맨날 죽어라고 그냥 마라톤 연습만 하고 100m 연습만 하고 있는 거지. 그죠? 네. 호흡도 페이스도 유지하고 이렇게 꾸준하게 뭔가 체력 관리 이게 하는 게 아니라 그냥 100m 뛰기만 하고 있는 거야. 그러면 감독 입장에서 어떻게 했어요? 내가 너를 마라톤 키우는 것보다 너는 그냥 가서 너는 그냥 단거리 경주나 해. 그냥 그렇게 보내는 게 차라리 개인 인생이 행복한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연금을 준비하면서 투자를 하는 것은 바람직하고 좋은 것이다. 하지만 장기 투자 전략으로 보면서 이걸 접근하셔야지, 이거를 단기 투자 전략으로 보면서 하고 있는 것은 잘못된 것이고, 더더구나 이걸 장기 투자 전략을 본다면 연금은 공부할 필요가 없고요. 처음에 딱 1시간만 공부해서 내가 어떤 연금을 투자해야지 라고 해서 연금 상품을 고르고 거기다가 상품을 결정해서 매달 25일 날 얼마씩 나가겠다 자동이체 설정까지 딱 하고 나면 그 다음부터 55세까지 쳐다보시면 안 됩니다.